예, 다음은 강원 춘천시 태계동 지역 활성화 분야인데요. 권호덕 태계동 주민자치 사무국장님의 발표를 박수로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계동 한번 일어나 보세요. 태계동. 자, 하나 둘 셋 하면 응원 한번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은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아니 뭐 시원치 않아요. 영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예 멀리서 오셔도 자 하나 둘 셋. 예 화이팅입니다. 예 우리 국장님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퇴계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권오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폐플라스틱을 주민 편의용 가구로 만든 새삼스러운 벤치가 되겠습니다. 태계동 주민자치회는 2016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습니다. 올해로 4기를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면서 저희는 마을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창한 말보다는 마을의 작은 변화를 상상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지금 고민은 어떻게 마을이 지속 가능하게 갈까 이런 고민입니다. 저희 태계동은 남춘천역이 있습니다. 춘천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춘천의 관문입니다. 관문에 위치해 있는 저희 태계동은 강원도에서 읍면동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태계동과 태계 이황 선생님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직접적인 연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대 92.1%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입니다. 네, 27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아이들의 돌봄, 교육, 그리고 깨끗한 마을 환경, 문화 인프라, 건강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의제에 내놓고 계십니다. 태계동 주민자치회는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의제가 되고 의제 실행으로 마을의 변화를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속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분과위원회 중심의 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영양 강화 교육, 마을 활동가 양성, 그리고 마을 내 다양한 자원들을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 관, 학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마을 내의 관계 설정에 관계 중심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는 14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는데요. 사업의 가지수보다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가, 저희들의 고민의 중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마을 기반의 아동 청소년 돌봄은 마을 교육을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사라진 마을 역사의 복원, 그리고 자원순환 실천 마을, 주민을 이어주는 마을 방송국 설립 등 느리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을의 가치를 만드는 것은 주민자치의 지속성, 자치성, 그리고 공동체성을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사업 관점에서 마을의 가치 관점으로 변화하는 그 과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년 전 춘천시로부터 마을에 32개에 이르는 쓰레기 집화장을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춘천시에 매일 8톤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3,000톤이 넘는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매립장의 포화 상태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행정에서는 관리를 주민들에게 맡겨보면 어떨까?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정책적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2020년 춘천시로부터 마을 쓰레기 책임관리 사업을 위탁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버려지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양은 점점 더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매립장으로 보내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은 없을까? 저희에게는 상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집화장에서 나오는 페트병을 모아봤습니다. 이 페트병을 모아서 네프로라는 기계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해봤고요. 녹색 장터를 통해서 플라스틱을 가져오는 주민들에게 친환경 제품을 바꿔주는 그런 활동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아서 버리기보다 다시 사용할 수 없을까라는 상상을 저희는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와 춘천시 사회혁신센터 그리고 춘천시를 통해서 폐플라스틱을 주민 편의용 가구로 만들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요.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머니마다 병뚜껑을 넣고 다니는 것이 저희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수거도 만만치 않았지만 재질별로 분류해야 되고 이것을 또 세척을 해야 되는 과정도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일회용기에 붙은 비닐 일일이 저희가 떼어내면서 모았고요. 플라스틱 병뚜껑은 세척하고 말리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마을의 여러 곳에 저희가 함께 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자연순환 실천의 의미에 대해서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회뿐만이 아니라 통장협의회, 새마을분여회, 지역사회봉사단 등 마을의 10개 자생단체에 함께 협력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서울의 제작업체를 방문해서 실제로 제작되는 과정을 저희가 보면서 이것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점점 들게 되었습니다. 모으고 분류하고 일일이 세척하고 말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는 어쩌면 여름을 잊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100kg 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손에 플라스틱 병뚜껑이 있습니다. 한 개에 100g 남짓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100kg 모으면 얼마나 될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두 달여 동안 1.5톤 이상을 모았습니다. 100g짜리가 엄청나게 많이 먹었던 것이죠. 땀방울의 결과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의자가 제작되었습니다. 이때 저희 손에 이것이 전해졌을 때 감동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행정복지센터 1층에 비치를 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와 거리두기 등의 정책으로 배달 사업이 급성장했습니다. 그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도 크게 늘었는데요. 국내 일회용품 사용량이 연간 21억 개, 무게만 11만 957톤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젠 환경 골칫거리가 된 일회용품을 시민 주도로 직접 수거해서 가구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춘천 지역의 한 재활용 분리수거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늘어난 일회용품이 매일 넘쳐납니다. 춘천 지역에서 배출되는 일회용품 용기만 하루 약 8톤, 월간 240톤, 연간 3,000톤에 육박합니다.
이처럼 애물단지였던 일회용품을 시민들이 직접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프로젝트가 운영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춘천 지역 주민자치회와 마을 공동체가 일회용품을 재활용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실천에 나섰습니다. 시내 18개 거점에서 수거한 용기와 생수병 등 플라스틱을 직접 세척하고 분류했습니다. 밤에, 낮 이렇게 해서 온열 땡빛에 좀 이게 창피하지만 이렇게 듣다 보니까 보람도 있고 또 이렇게 만든 걸 또 구경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해서 동사무소 주차장에서 저희가 뭐 닦고 말리고까지 다 해봤는데 버려지는 게 너무 많아서 이왕이면 이게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시민들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모은 2.3톤가량의 플라스틱은 전문 업체에서 50여 개 판재로 소재화돼 용도에 따라 테이블과 벤치 등 106개 가구 제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가 가치의 디자인을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이 된 겁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문제를 좀 되돌아보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거나 어쩔 수 없이 사용된 플라스틱은 분리수거를 잘하는 방식으로 생활 속 실천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리사이클링 가구는 기관과 단체 등 필요한 곳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원뉴스 김기태입니다. 저희가 몇 개월의 작은 실천들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올해 10월 8일 4년 만에 저희 마을에 무릉마을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모든 안내판을 골판지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저희 마을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생수병을 후원해 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물품으로 후원을 해주시기로 했는데요. 저희는 앞으로 마을 실행법인을 좀 설립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 실행법인의 사업 아이템으로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리사이클 가구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주민자치가 지속 가능하려면 가치 중심의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는 이번 사례를 통해서 소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저희는 주민자치회란 그릇 안에 마을의 가치를 담기 위해 오늘도 다양하고 많은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퇴계동 주민자치회, 앞으로도 지속될 저희들의 변화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심사위원님들의 질문 한번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켜주시고요. 예. 예, 나옵니다. 위원님, 나옵니다. 나오나? 예, 크게 말씀해 보십시오. 예. 네, 춘천시 퇴계동 주민자치 사무국장 권우석 씨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충청북도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김덕구입니다. 이건 춘천시로부터 마을 쓰레기 책임 관리 사업을 갖다 수탁 운영 바꾸는데 이게 지금 한 3년째 되신 건가요, 이게? 네, 2020년 7월부터. 예, 그러면 이게 했습니다. 계속적인 이제 춘천시하고 연속 지수성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지금 마을 내에 저기 자상단체 네트워크 있는데 이제 그 통장협의회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네. 그 회원들이 이게 홍등 어떠신가 이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같이 할 때 그 홍두라고 할까요? 그 이제 참여도 그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작년부터 마을의 10개 자생단체장 회의를 월 1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마을의 큰 이야기들을 다 나누고 있고요. 올해 마을 무릉축제 같은 경우도 그 10개 자생단체가 공동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함께 마을 일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에 이 폐플라스틱, 저희 새삼스러운 벤치도 그 과정 속에서 서로 호응이 이루어졌고요.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집된 플라스틱으로 이제 리사이클 가구 제작하는 데서 이제 그
뭐 서울하고 이게 이제 뭐 기계 같은 거는 어떻게 저기 제작할 때 서울 가서 이게 만들어낸 거 어떻게 한 거 의자를? 저희가 수소문을 해보니까 서울에 예. 은평구에 이 옷을 만드는 일종의 에코 디자인을 하는 이런 업체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작은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비용 같은 건 어떻게? 그 비용은 춘천시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예, 질문과 답변 고맙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예, 마이크 켜주시고요. 예, 나옵니다. 예, 가치 중심이라고는 하지만 그 비용의 문제를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의자 하나 만드는데 한 50만 원 정도가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과로 주민 참여형 실행사업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추진 과정에서 리사이클링 사업으로 결정이 났다고 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수익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수입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공 대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 사업 구조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수익 구조를 만들 것인지 그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박람회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저희 포스트에 찾아오셔서 비슷한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이렇습니다. 일단 요 관련된 기계, 예를 들어 파쇄하는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춘천시 자원순환과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쪽으로 지원을 받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마을 쓰레기 책임 관리 사업이 사실 자원순환과에서 위탁받은 사업이고요. 저희가 1년에 2억 위탁을 받아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가 이 문제는 협의를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이 제품 자체는 앞으로 다양하게 뭐 여러 형태로 나가겠지만 이 제품 자체는 철저하게 공익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공공기관에서 사용한 집기라든가 벤치라든가 시민 편의용 다양한 시설들을 이러한 저희 새삼스러운 벤치와 같은 방식의 것으로 한다면 자원순환 실천의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플라스틱이 점점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좀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희는 수익 구조는 그렇게 공공기관이나 이런 공익적 관계 속에서 수익 구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한 분 더 의원님 의견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옵니다. 예. 예, 그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천에서 온 민혁기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자원을 재사용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좀 들었던 생각들이 일단 공동주택 비율이 91.9%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공동주택이 많은 현장에서는 지역의 아젠다를 만들어내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소 중립 활동 그리고 이제 쓰레기 재활용 문제를 그 지역에 심지어 이제 춘천시 전체의 문제를 가지고 주민 자체가 접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하게 접근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방금 앞서 이제 심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이제 단발성으로 끝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비전, 아까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거는 가치는 있지만 시장성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중장기적인, 그래서 수탁 사업이 끝난 이후에 이제 그런 비전에 대해서도 한번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런 쓰레기 재활용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신 이제 주민분들 같이 참여를 독려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실 때 가장 신경 쓰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향후 계획은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사업이 없어지는 못하게 되는 날은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안 만드는데 그렇게 되겠죠. 농담이었고요. 저희는 이제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고민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
저는 약간 이러저런 상상을 해봤는데 일단 제품을 모으는 일은 강원도 전역을 생각을 했습니다. 강원도의 전역에 우리 관광들 많이 오시잖아요. 콘도라든가 뭐 리조트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이 일회용품 생수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할 생각이고요. 결국 이 문제는 공공기관과 이게 공익적 캠페인들이 추반되어야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 사업을 굳이 왜 이런 저희 나름의 고민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가려면 일단 그러한 좀 프로세스를 가지고 일단 생각을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들었던 얘기가 연락처를 많이 주고 가셨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또 새로운 아이디어, 또 다른 아이디어를 좀 획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풀어가는 문제로 인식하게끔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사실은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가장 신경 썼던 것들은 우리 사생단체들 간에 경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들 열심히 하셔서 자칫 이것이 경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마음들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이걸 같이, 그래서 작업들을 분리 작업, 세척 작업, 이런 작업들을 함께, 그분들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마음을 맞춰가는 이런 과정들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저희 1분 정도 남아가지고요. 우리 태계동은 작년에는 마을 돌봄, 마을 교육, 올해는 새삼스러운 벤치라고 하는 또 쓰레기, 기후환경 뭐 이런 것들 대응 활동인데 23년도에 태계동의 계획, 큰 계획 같은 거 있으면 짧게 말씀 듣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23년도에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오늘 아까 뭐 14개 사업들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업들이 단회성, 일회성, 1년 사업으로 끝나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2, 3년 이어져 가는 건데 그것이 바로 마을의 가치를 만들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이 사업의 진행입니다. 저희 2023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나은 우리 주민자치에, 올해보다 조금 더 나은 우리 태계동, 이런 관점에서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내년에는 좀 더 우리 내부적으로는 활동가 그룹들을 더 양성하는, 사람을 만드는 이 문제를 좀 중점에 두고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년에 계획하신 모든 일 잘 이루어지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무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